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암 환자의 삼시세끼, 암 환자가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 환자로서 암 관련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조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뭐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이 뭐 정답이다 이럴 수는 없고, 이제 저도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공부도 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저 나름의 음식을 먹는 이제 그런 루틴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 말고도 또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또 참고를 하고 또 저희 다른 구독자분들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삼시세끼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아침은 한 끼 야채,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했던 한 끼 야채와 그리고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하면 이제 뭐 두유나 계란 또는 뭐 두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곁들여 먹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더해서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를 함께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뭐 이제 제철 과일, 제철 채소라고 하면 뭐 당근이 많이 날 때는 이제 뭐 제주 구좌 당근 뭐 이런 것들 이제 박스로 주문해서 뭐 당근 주스를 많이 만들어 먹는다거나, 또 지금처럼 이제 단호박이 많이 날 때는 이제 밤 단호박을 제주도에서 주문을 해서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그 계절에 나는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들을 같이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은 조금 가볍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 정도만 먹어도 되게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을 보통 먹을 때 이제 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막 시간을 지켜서 하진 않지만, 보통 이제 그 전날 저녁 먹은 그 이후로부터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이렇게 행복을 유지하는 시간을 조금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 먹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빨리 뭐 일찍 먹을 때는 8시, 뭐 7, 8시에도 먹겠지만, 이제 더 늦게 먹을 때는 보통 9시, 10시에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네. 이제 점심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한식 위주의 식사를 이제 주로 하는 편이에요. 네, 이제 외식을 할 때에도 이제 한식 위주의 식사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사실 뭐 저도 파스타 뭐 아니면 면 요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지금도 좋아하고,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항암제를 복용함으로써 또 호르몬 치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암투병을 하면서 이게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면 요리 이런 걸 먹고 나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면 요리보다는 이제 한식 위주로 먹되, 진짜 먹고 싶을 때, 또 특히 이런 여름에 뭐 밀면, 뭐 냉면 이런 거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진짜 먹고 싶을 때는 또 그렇게 먹기도 해요. 그런데 자주 먹지는 않고 뭐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는 이제 면 요리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은 한식 위주로 먹거나, 이제 한식 위주인데 저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그릇 요리라고 하죠. 네, 그런 걸 이제 간단하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뭐 한 그릇 요리라고 하면 보통 뭐 카레도 있을 것이고 덮밥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빔밥이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아주 간단한 레시피로 할 수 있는 콩나물밥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이제 나물 위주의 덮밥들을 이제 비빔밥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간편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도 잘 먹고, 네, 이래서 이제 그렇게 저녁을 먹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을 좀 많이 늦게 먹었다거나 점심을 많이 먹었다거나 뭐 이럴 때는 사실 저녁을 안 먹기도 해요.
아니면 이제 뭐 간단하게 야채와 이제 뭐 계란 정도? 뭐 아니면 정말 그냥 간단하게 뭐 이제 간식으로 먹는 뭐 단호박이나 뭐 아니면 뭐 감자나 뭐 이런 이제 약간의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이제 그때그때 이제 저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네, 그렇게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을 먹고 항암제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을 정말 잘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먹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이러면 주로 점심 때 이제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이제 암 환자 식단을 준비하면서 요리법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사실 부침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게 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 네, 이렇게 사실 뭐 기름에 튀기면 안 맛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암 환자 식단으로 많이 바꾸면서 이제 그런 조리법들을 이렇게 기름에 튀기는 것들을 조금 많이 줄이고 이제 데치거나 찌는 위주의 요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뭐 간단하게는 뭐 감자를 쪄서 먹거나 단호박을 쪄서 먹거나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요즘은 사실 요즘 제가 빠진 게 호박잎, 깻잎 이런 거 쪄가지고 이렇게 양념장에 해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사실 어릴 때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식재료들이었는데 이게 저도 입맛도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요즘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제 그렇게 쪄서 많이 먹는데 그런 요리들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요리법 자체가 이제 튀기고 굽고 하는 거에서 이제 데치고 찌는 걸로 좀 많이 바뀌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할 때 최소한의 양념을 사용하려고 해요. 네. 사실 뭐가 많이 들어가야 정말 더 맛이 나고 맛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암 환자 식단으로 이렇게 챙겨 먹으면서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이 양념이 최소화되니까 오히려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주로 사용하는 양념들은 뭐 국간장, 뭐 진간장, 이제 참기름, 네, 그리고 이제 단 거는 보통 꿀을 많이 써요. 저는 꿀 아니면 이제 뭐 올리고당, 네, 쌀로 만든 올리고당이나 조청 이런 것도 쓰고, 사실 이제 깨나 참기름 이런 것들을 국산으로 해서 많이 넣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금방 갈아서 이렇게 음식에 넣으면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금 이제 고소한 그런 감칠맛들을 좀 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양념들 자체가 많이 최소화되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밀가루를 먹냐 안 먹냐, 네.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빵, 라면, 뭐 떡볶이, 뭐 그리고 뭐 튀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먹냐 안 먹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일단은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먹습니다. 네, 안 먹지 않아요. 사실 너무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정기검진 하러 가면 이제 그 음식이 끝나면 꼭 떡볶이를 먹었어요. 약간 저의 그 치팅데이의 가장 힐링 푸드로서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잘 먹지 않거든요. 그날은 꼭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떡볶이를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이제 밀가루를 많이 제한을 해서 그런지 속이 더부룩하고 굉장히 속이 불편한 거예요. 또 금식을 했다가 그 다음 식사를 바로 떡볶이를 먹으니까 이게 속에서 받질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병원에서 이제 금식하고 그 검진이 다 끝나면 죽을 먹어요. 네. 죽을 꼭 먹고 많이 먹지 않고 이제 죽 하나를 시키면 이제 두 개로 나눠주세요 해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포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그릇은 포장해 주시고 한 그릇을 이제 작은 그릇에 담아 주시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량을 먹어요. 이제 아무래도 금식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안 먹히더라고요. 네. 밀가루 음식, 빵, 라면, 떡볶이를 먹지만 자주 먹지 않아요. 정말 이제 기분 좋게 뭐 카페에 가서 뭐 아이들이나 남편과 이제 카페에 갔을 때 진짜 맛있는 빵 한 조각,
뭐 커피와 함께, 차와 함께 이렇게는 먹습니다. 네, 무조건 먹지 않아. 이건 아니고,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도 진짜 먹고 싶을 때는 한 번씩 끓여 먹어요. 뭐 이제 그 횟수가 뭐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 뭐 이렇게. 두 번, 요즘 최근에는 더 안 먹는 것 같아요. 사실 더우니까 또 라면이 땡기지도 않고. 근데 진짜 먹고 싶을 때는 한 번씩 먹는 편이고, 그 대신 빵 같은 경우에도 왜 빵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초콜릿이 들어간 것도 있고, 진짜 달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빵을 고를 때 조금 담백하고, 이제 간이 세지 않은, 너무 많이 짜거나 많이 달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도 건강한 빵, 이제 또 건강 위주의 그런 디저트들을 이제 골라서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런 원칙은 조금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물으시는 게 고기를 먹는지.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아마누 분들 보시면, 아예 고기를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저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사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의 선택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기를 먹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삼겹살이나 이렇게 기름진 고기들은 먹지 않고요. 이제 고기를 먹을 때는 이제 뭐 소고기 안심 이런 거나 아니면 닭고기, 또 오리고기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먹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씩 이제 기운이 없거나 또 약간의 몸보신이 필요할 때는 사실 고기만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삼계탕이나 뭐 오리백숙이나 이런 것들 이제 기운 내기 위해서 조금 먹기도 하고, 네, 그렇게 저는 고기를 조금 이제 챙겨 먹는 편이에요. 네, 그 대신 이제 너무 기름진 것들은 최대한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도 숯불에 구운 거는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도 숯불이 아닌 그냥 이제 돌판이나 이런 데 구울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주로 찾아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는 먹는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 챙겨 먹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한 끼 야채와 그 다음에 견과류, 차입니다. 녹차나 홍차. 이런 것들은 이제 매일, 차 같은 경우에는 1일 1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견과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포장에 제가 그 쇼츠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네, 이제 그런 하루 견과를 가방에 늘 넣어 갖고 다니면서 배가 출출하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입이 심심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견과류를 꼭 챙겨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견과류 꼭 먹고, 그 다음에 한 끼 야채는 이제 방울토마토, 마늘, 당근,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렇게 된 이제 데친 야채들을 하루에 한 번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절대 먹지 않는 거. 네. 이게 있다면 바로 숯불고기와 날것. 그러니까 날것이라면 뭐 회나 젓갈 종류 이런 것들은 사실 먹지 않아요. 네. 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셔도 된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즐겨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또 덥기도 하고 또 이러니까 배에 탈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날 음식에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안 먹는 편이에요. 저는 아예 회도 먹지 않고 초밥 이런 것도 익힌지 않은 건 거의 먹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먹지 않지만 뭐 이게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아니고, 이제 저의 선택은 그렇다는 거. 근데 숯불고기 이런 거는 진짜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너무 맛있잖아요. 저도 좋아했고, 사실 그리고 고기를 숯불에 구우면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몸에 좋지 않다는 거. 발암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숯불고기는 먹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저의 그런 이제 먹고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저의 기준일 뿐이지, 이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게 본인에게 맞는지는 이제 본인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역시도 무조건 이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아마누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시면
또 저도 그것들을 참고해서 저의 식생활에 적용하려고 하고 이제 나름 계속 공부하면서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대단한 요리를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리를 할 때도 이제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요리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사실 한기야채 같은 경우에는 드레싱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데치기만 해서 먹을 수 있는 야채들인데 굉장히 몸에는 이로운 영향을 주니까 뭐 특별한 요리법이 필요하지 않는 거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먹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암 환자의 식단 자체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 네.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 내 몸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양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택할 때는 요즘은 사실 마트에 가면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양념들을 사기 전에 뒷면에 첨가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너무 이름도 모르는 첨가물들이 많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건강한 재료가 들어간 그런 양념장들을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암 환자의 음식 이야기, 삼시세끼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부족한 또 저의 영상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